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36%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5%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지수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에서 한 3200포인트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특별한 추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좀 어중간했죠. 그런데 어쨌든 3월 또 초반에 좀 깊게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어제부터 또 추세의 변화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전에 한번 이런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전에 1월 달에 1007포인트 정도 되나요? 이때 1000포인트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1000포인트를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코스피는 박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원인은 제가 볼 때 지금 5월달 되면 5월 4일부터입니까? 3일부터입니까? 그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적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에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수급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보험하고 투신하고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외환 시장이 빨간색으로 된다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외국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외국 돈들이 한국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왔었어요. 왔었는데, 뭐 이게 추세적인 어떤 변곡점이 될런지는 몰라도 오늘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외국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는데 코스닥과는 달리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그래봤자 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일단 코스피 상승 여력은 요까지가 아닐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로 온 김에 코스닥 주요 종목들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코스닥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뭐 실리콘 윅스, 진성 TC, ST팜, 연우, 동화기업,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 코스닥은 지금 추세가 한 단계 올라서서 1000포인트 넘어갈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뭐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시나리오 정도, 밑그림 정도는 그려놓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예술품 같은 걸 볼 때도 그림 그릴 때 한 번에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충 구도를 좀 잡아 놓죠. 구도를 잡아 놓고 난 다음에 점점 손을 대면서 디테일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상황을 쭉 둘러보고서 예상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가능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두고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을 바라보면서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매매도 진행하면서 디테일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지금 그림을 새로 한번 그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요걸 보고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뭐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이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갖다 욕하고자 하고 정부 이놈 새끼들 못하면 뺨매때게 때려야지 이렇게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걔들은 걔들이고 우리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도무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일명 이런 거 하면 또 벌금 또 내게 되고, 이제 밖에서도 마스크 쓰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시나리오를 좀 그림을 새로 그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작년 경우를 봤을 때, 그렇게 이때는 백신이 없었잖아요. 이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가 원활하게 맞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말 정도 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 지나는 동안에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아무래도 기후적인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여름 끝 무렵에 조금 일어났다가 문제는 이 겨울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11월 중순 요때쯤 되면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 목표 달성하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7월달 되면은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백신을 갖다가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60%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본다며. 그럼 미국은 7월 이후부터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1년이 안 지났지만 하여튼 미국은 겨울이 되었을 때 상황을 지켜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 겨울에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이때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럼 이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럼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일단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다른 나라에 좀 만들어 둬라고 주문을 넣겠죠. 잘 돌아가니까 주문을 넣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서 많이 팔릴 만한 게 반도체이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또 자동차도 많이 팔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미국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우리한테 야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게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럼 올 겨울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또 미국이 잘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때 되면 미국이 잘 나가고 잘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국가들은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환 위기가 다시 온다는 것은 좀 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공장에 갈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끼고 충분히 자동차 만들 수 있고 또 반도체 생산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수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 예전에 가치툴 개념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미국으로 달러가 이렇게 향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달러가 줄어들고 그만큼 원화가 늘어나게 되겠죠. 달러가 계속 줄어드는데 원화를 또 계속 찍어내면 이게 베네수엘라 꼴하지 나는 건데, 그리고 또 달러가 외환 보유가 부족하면 정말로 금융위기가 오는 건데, 그 정도는 좀 무리다, 너무 억측이다,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유리한 게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돈을 벌어와서 한국에서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나 자동차 만드는 업체들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언제? 올 겨울입니다. 올 겨울 지나는 동안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면. 그러면은 반대로 민생 경제는 죽을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장사를 제대로 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9월달까지, 내년 9월달까지, 올 9월이죠. 대출 만기 연장을 해뒀는데 계속 만기 연장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이게 올 겨울에도 만약에 집단 면적 형성이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게 되면은 민간 경제는 그냥 죽어보는 거죠. 그냥 자영업자 한 사람도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크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 기업들 있죠. 반도체, 자동차, 뭐 기타 달러를 갖다가 버는 이런 기업들은 아주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이런 업종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자영업이라든지 사람들 이동 통제에 영향을 받는 뭐 자영업이라든지 여러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계획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냐면, 이 수출 기업들 있죠. 이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기 민감주를 관심을 갖고 있대. 큰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아직 시나리오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전반적인 상황이 좀 보이면 제 가치 투자 연구원에 꼼꼼하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테일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데, 지금 우선해 보기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수출 기업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수출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 된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겨울에도 계속 한다고 보면 자영업 한 사람도 죽었다. 그리고 빈부 격차가 엄청 심해질 것 같습니다. 참 이래 그 과정에 우리도 좀 똑바로 백신을 좀 확보하고 했으면 좋을 건데, 뭐 일전 신문을 보니까 모더나에서 300만 분 계약을 했는데, 이거 좀 더 사면 한국한테 조기 공급을 해줄게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가 봐요. 그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계약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걔가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정말로 11월 달까지 안 되고 올겨울을 그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는데,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들이 잘 되면 수출 기업들은 그나마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수입하는 기업이라든지 민간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극히 우려가 되는데, 이러면서 빈부 격차는 엄청 커지겠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경기 민감주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 백신 맞아가는 거 보고,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 보고,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수출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 아니면 자동차나 반도체 이렇게 수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좀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디테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여행주 같은 경우 국내 여행이 아니고 해외 여행 백신 맞은 사람은 놀러 온나 이러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항공주도 마찬가지도 그 비행기를 운항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일단 외국으로 나가는데 좀 괜찮은 것들은 그렇고, 그 외에 어떤 국내 소비에 좀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경기 민감주라 하더라도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좀 물량을 어느 정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큰 전략을 보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디테일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대충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좀 더 정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있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할 때 대략적인 이런 그림들은 그려놓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제가 정리되면 따로 이렇게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고점에 형성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단기 고점이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좀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지금 KB금융, 이 금융주 그동안 금리 인상된다고 좋았다 아닙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지금 당장 정리할 건 아니죠. 그런데 단기 고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들고 가든가, 아니면 비중을 좀 끊어서 차익 실현 좀 하고 밑에서 좀 더 담든가, 이런 식으로 물량 늘리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일단 KT는 단기 고점, 금호설교는 뭐 빵입니다. 빵 끝. 기신전기도 단기 고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종목들, 뭐, 서울옥션도 어제 나왔죠? 이런 종목들, 단기 고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단기 고점으로 분석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일단 보니까 여기 JS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플랜 A 참모가 오늘 첫 매도를 하기 시작했네요. 이거 잠시 좀 봅시다.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때마침 단기 변곡점 신호도 났었고, 자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하락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직 나머지 참모들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참모가 좀 성질 급한 참모가 나는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쪽에 있는 매매가 없거나 파란색을 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쭉 꼼꼼히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세력들이 지금 한 달 전부터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5월 4일날 이 공매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세력이 한번 해먹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1000포인트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우리는 현 상황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외환시장에서 내일 연속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외환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빠져나가는 이런 분위기라서,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 싶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 봐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 볼 때 지금 크게 볼 때는 올 11월 달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또 그때 미국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어떤 품목이라 보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죠.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때돼도 집단 면역 형성가 안 되면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영업하는 사람들 죽었다. 나라 경제 개판 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참 그러네요. 그리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 보도가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더나에서 300만 명분 우리나라가 주문했을 때 추가로 좀 더 주문하면은 900만 명분이라든지 하여튼 주문을 하면은 한국에게 물량을 조기 공급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 정부에서 정말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을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K방역이라고 자랑은 실컷 해놨더니 뒤에서 이런 개판을 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요 부분은 만약에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안 되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죠.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후리칠 놈은 좀 세를 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을 놈 맞아야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